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이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불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영어로는 뭐 PFAS, 일명 PFAS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용어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뜨거운 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대부분 선진국 위주로 정말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규정이 더 강화되는 추세인 그런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만 해도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 적어도 먹는 물에서만큼은 저 PFAS라고 하는 게 나오게 하지 않겠다. 그만큼 어떤 독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거 관련해서 좀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 기반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어떤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2025년 어떤 9월에 실린 가장 최근 연구 결과고요.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연구진은 뭐를 이제 초점을 뒀냐면, 이 과불합물이 하도 이제 뭐 그동안 독성도 연구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것저것 살펴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연구진들은 바로 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뭐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분자 세포 수준에서 살펴보는, 어떤 메커니즘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을 일발하는 건 아닌지, 진짜로 암에 영향을 주는 건지 등은 이제 살펴본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게 되냐면, 그냥 단순 동물 실험 결과가 아니었고요. 실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이제 기증자가 있었고요. 남자 5명, 여자 5명이 있었고요. 당연히 저런 거 기증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증한 걸 가지고 이제 간세포를 가지고 이제 실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간세포에서 이런 좀 널리 쓰이는 과불암을 4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해 봅니다. 그 실제로 한번 노출시켜 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이 뭐 약간 영어로 적혀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 빨간색 적어 놓은 거 있죠, 제가. 이 빨간색 적어 놓은 이 두 개는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선진국답게 이제 과불암물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체크한 저 빨간색 두 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예,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에 관련된 연구가 나와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하게 되는데요. 결과는요. 일단은 우리 이 빨간색 저 체크해 놓은 거 저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실제로 간세포에서 지질 축적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일단 연구진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우리나라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 PFNA가 실제로 어떤 암과 관련된 어떤 전달 경로가 활성화된다라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뭐 저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바로 뭐 암세포가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어떤 암세포로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놀랍게도 역시 우리나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그 PFNA라고 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세포의 무려 61%는 실제로 어떤 정상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암세포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떤 유전자 발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결과도 확인하냐면, 모든 어떤 과불합물에 실제로 어떤 우리 정말 유명한 세포들이죠. 우리 몸에서 너무 소중한 역할을 하는 이 T세포와 NK세포의 어떤 면역 경로를 억제하더라, 이런 것까지 밝혀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T세포와 NK세포가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면역 경로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를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그중에서도 이 PFNA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종양 형성 전이와 관련돼 있는 어떤 신호를 활성화한다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또 밝혀내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이다. 그래도 뭔가 뭐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뭐 당연히 어떤 독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최초로 밝혀내게 된 거죠. 특이했던 건 뭐냐면, 또 성별에 대한 차이도 나타납니다. 더 PFOA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서 좀 더 민감하게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PFOS라고 하는 어떤 과불암물은 남성의 간세포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다라는 것도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만 이 연구가 너무 복잡해서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냥 정리해 드리면 한마디로 이런 과불암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이 과불암물이 실제로 어떤 간세포 대사를 교란하더라. 간세포 대사를 교란하는 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발암성 어떤 신호 전달 어떤 경로를 활성화하더라. 그러니까 당장 암을 발현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이 연구진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근데 이게 뭐 놀라울 건 아닌 게 뭐 일단 과불암물 특정 과불암물들이 암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실제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어떤 일맥상통한 연구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고 또 있지 않은 관리하지 않은 이 PFNA라고 하는 이 과불암물이 실제로 이런 관함과 관련된 어떤 신호 전달 경로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최초로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많이 노출될수록 뭐 지금 현재 결과는 당장 뭐 암세포를 생기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런 가능성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이제 밝혀낸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과부람은 딱 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참 지금 힘든 상황인 게 정부도 이 과불암물이라는 게 정말 산업 현장에서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쓰이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폐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과 바다로.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등록돼 있는 과불암물 종류만 4천 종이 넘습니다. 4천 종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저 두 가지 PFOS와 PFOA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나온 독성 결과들은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과불암물에서도 지금 다 여러 독성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고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 규정이 더 개선돼서 좀 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또 관리하는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인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뭐 수산물에 원한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수산물 좋아합니다. 몸에 좋은 성분도 정말 많고요. 그런데 지금 바다가 오염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실제 정부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수산물에서 과불암물 농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검출률도 제일 높습니다. 예, 이건 슬픈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좋아하지만 이제 섭취 횟수는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드시더라도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좀 팔팔 끓여서 드실 때 국물을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만 들이셔도 충분히 어떤 저감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제가 화학 전문가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끓여 드시면 여러 성분들 빠져나올 때 좀 일부 같이 좀 빠져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저감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끓여 드시되 그리고 내장까지는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과불암물이 이런 간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특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특정 과불암물이 간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정부도 조만간 어떤 대책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오기 전에 우리는 또 미리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